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좀 이게 갈수록 국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실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예결위에서 일단 통과됐던 예산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건데 이건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10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4조 1천억 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을 봤더니 이게 뭐 수사기관들 특수활동비는 다 깎고 대통령실도 깎았는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은 들 거는 안 깎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정부 여당이 뭐 예산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거, 네. 뭐 그런 사례는 뭐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하는 건 사상 초유죠. 요즘 뭐 사상 초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 매일 사상 초유인 것 같아요. 뭐가 또 사상 초유가 나올까 좀 두렵기까지 한데, 어쨌든 국회 특활비는 그게 뭐 한 10억이 조금 안 돼요. 액수가 뭐 정부 부처에 비해서는 너무 작죠. 예. 그렇지만 남의 팔을 뜯어내려면 자기 손목 정도는 잘라내야지 뭐 할 말이 있을 건데 그게 의원들 뭐 외교 활동하는 게 뭐 특활비다.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는 그 관서 유지비, 기관 운영비 뭐 그런 거라는 건데 되게 그게 이제 저 의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 뭐 간사 이런 분들, 간사는 상임위 간사,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 그건 이제 의장님이 이렇게 나눠주면 네. 위원장이 자기 재량에 따라 가지고 간사한테 주는 거고요. 뭐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데 역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사상 초유였다는 거는 이거 하는 게 뭔가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은 또 협의를 해서야 되고. 예, 정부에 있는데 그러니까 감액권만 있는 거죠. 그 감액권을 가지고 있는 힘껏 다 휘두르게 되면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거다. 네. 그래서 나라 살림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뭐냐 이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12월 31일은 넘기지 말자. 예. 예, 그게 사실상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역시 사상 초유로 그냥 처리했는데 이 판이 바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거죠. 설마 뭐냐면 이제 예산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다 될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안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올리지 않고 12월 내내 밀실 협상을 합니다. 그때 디폴트 기준값이 뭐냐?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다가 뭘 조금 더 넣고 또 지역 예산 좀 빼고 정책 예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는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단독 강행을 해버리니까 기준안이 뭐예요? 민주당 안입니다. 감액이 되어버린 민주당 안. 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하려면 정부 여당이 더 힘이 들겠죠.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민주당이 이 일로 인해서 가져가게 돼버렸다. 실제로 4조 1천억 원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깎은 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줘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리고 예.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하기가 요 예산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행안부와 그다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요건데 지금 이렇게 사상 초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요번 예산에 어쨌든 예결위 위원장도 야당이고 숫자도 훨씬 더 많고 네. 해서 쪽지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 예산 미안하지만 요번에 저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말은 4조 1천억 뭐 감액한 걸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네. 결국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12월 내내 아마 길고 지리한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예산도 포함시키고 또 지역 상품권 등 정책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비비도 회복시켜주고 특활비도 조금 회복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협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뭐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게 생긴 모습 같고요. 근데 국회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전에 그 원내대표였던지 상임위원장이었던지 아마 운영위원장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상임위원장한테 나가는 지급되는 특활비를 좀 유용한 사건이 있어서 그때 이미 90%가 삭감됐다. 굳이 뭐 얘기를 꺼내면서 홍준표 시장까지 좀 거론을 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 특활비는 왜 손 안 대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9할 정도를 네. 깎았는데 이제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이 그때 당시에 참 또 엄청난 아내 사랑을 또 보여주셨죠. 예.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좀 작은 얘기보다 네. 어쨌든 왜 국회에서 이거 예산을 심의합니까? 17세기의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일에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이 확립이 돼가지고 의회라는 제도의 존재 의미가 가치가 사실은 이 조세 네. 혹은 과세 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도 일어났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 뭐냐면은 국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마구잡이 과세를 하고 마음대로 돈 쓰는 거를 칼같이 잡아내라라는 얘기인데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일괄적으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여당도 사과하고 뭐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 없다. 이건 자세가 아니죠.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정부 여당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산도 지금 677조 규모니까 네. 이게 허투루 정부 여당이 네. 이 예산안을 정부 안에 가장 가깝게 확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협상력에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빌어야 되고 이거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싫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대표 없이 조세 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이 원칙을 잘 좀 상기하셔서 이게 의원님들 그거 뭐 세비에서 객출해 가지고 예산을 짠다면은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 세금인데요. 앵커님과 저의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돈 아니라고 대표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거 가지고 기싸움하는 거 온당치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처 뭐 이런 세부적으로 그 대통령실 안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경호처 특활비는 남겨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채널A 취재진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산 소위 회의록을 좀 봤거든요. 거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 전직 대통령들이 해외를 많이 가시는데 그 경우를 경호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민주당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 해외를 많이 가서 이 예산을 살려둬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이 크게 납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글쎄 뭐 전직 대통령 담당하는 경호 인력이 현직보다는 확연히 적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된 게 지금 꼬투리가 잡힌 것 같은데 어쨌든 경호처는 영수증 등 그 소명을 제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더 클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전 좀 그렇습니다. 너무 미세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이번에 감액한 4조 1천억 중에는 뭐 예비비나 특활비뿐만 아니고 그 R&D 예산도 상당 부분 돼 있고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예산 또 청년이나 또 사회적 약자 지원하는 예산도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이 법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비비 속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요거 지원을 일단은 법이
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좀 하려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 전력망 기반 사업 지원 이거 다시 시급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겨서 어쨌든 여야가 협의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꺼뜨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심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